멀티이닝이라는 걸 감독이 되고 나서 처음 알았습니다.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작년 8월 이호준 감독이 던진 말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반년 뒤인 올해 1월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수 코치는 어린 선수를 사지에 몰아넣느냐며 반대하지만 요즘 MZ들은 겁이 없습니다. 떨지 않고 자기 공을 던지는 배짱이 있습니다. 이 발언의 주인공은 임지민 선수입니다. 1군 통산 등판 이닝이 6이닝도 안 되는 사실상 신인이나 다름없는 투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임지민 선수는 8회 볼넷 2개로 불이 붙은 마운드에 아웃카운트 5개를 잡으라는 지시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46구 볼넷 6개 3연속 밀어내기 다 이긴 경기가 5대2에서 5대5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시즌 초 해프닝이었다면 그나마 나았을 겁니다. 문제는 이게 8월 22일 그러니까 바로 어제까지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인사이트 스포츠 구독자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요청에서 출발한 영상입니다. 불펜 운용이나 타선도 분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NC 다이노스 지금 리그 6위입니다. 승률 0.466 1위와는 14.5경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팀의 문제 전력 부족이 아닙니다. 숫자로 보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NC의 팀 타자 WAR은 14.75로 리그 6위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선발 투수진도 라일리가 리그 전체 11위 구창모가 13위로 준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 구원 WAR을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0개 구단 중 9위, 수치는 마이너스 0.02입니다. 사실상 리그 최악의 불펜을 보유한 팀이라는 뜻입니다. 월별 성적을 따라가 보면 이 팀이 얼마나 극단적인 롤러코스터를 탔는지 보입니다. 3월과 4월엔 13승 14패, 승률 0.481로 5위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9승 15패 1무로 마진 마이너스 6을 기록하며 순위가 7위까지 떨어졌습니다. 6월엔 13승 11패로 마진 플러스 2까지 반등했는데도 순위는 그대로 7위였습니다. 7월엔 다시 8승 10패로 주저앉았고 8월 23일 현재는 5승 5패, 마진 0으로 8위까지 밀려났습니다. 이 패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리드를 잡고 불펜에서 무너지고 다시 시즌 초로 돌아가는 것. 실제로 NC는 올 시즌 4점 이하 득점 경기에서 압도적으로 약하고 1점 차 승부에서 유독 승률이 나쁩니다. 전력 손실이 아니라 운영 손실로 승수를 까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NC 불펜이 원래부터 얇았던 건 사실입니다. 지난해에도 고질적인 투수조 문제가 그대로 넘어갔다는 평가를 받았고 국내 선발 자원 부족은 몇 년째 반복된 팀의 약점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룰 내용은 그 얇은 자원 자체가 아닙니다. 있는 자원을 어떻게 썼길래 시즌 내내 같은 방식으로 무너졌는지 선수 한 명씩 데이터로 짚어보겠습니다. 임지민 선수는 올 시즌 49경기에 등판해 ERA 5.40을 기록 중입니다. 그런데 상황별로 나누면 숫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접전 후반부 그러니까 클러치 상황 ERA는 10.38, 4점 차 이내 상황에서의 WPA는 마이너스 1.7이 넘습니다. 쉽게 말해 경기가 팽팽할 때 올리면 올릴수록 팀이 지는 투수라는 게 숫자로 나옵니다. 문제는 이 선수가 시즌 초부터 마무리 후보로 낙점됐다는 겁니다. 김경태 투수 코치가 어린 선수를 왜 사지로 몰아넣으려 하시냐며 만류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 SSG전 그 우려가 그대로 현실이 됐습니다. 8회 김진호 선수가 볼넷 2개로 불을 지펴놓은 상태에서 임지민 선수가 아웃카운트 5개를 잡으라는 특명을 받고 올라왔습니다. 30구를 넘긴 시점에도 교체 없이 방치됐고 결국 46구까지 던지며 3연속 밀어내기 볼넷으로 5대2였던 경기를 무승부로 만들었습니다. 이날 NC 공식 인스타그램 댓글은 평소 300에서 400개 수준이던 게 1400개를 넘겼습니다. 배재환 선수는 사실 올 시즌 초반 NC 불펜에서 가장 믿을만한 카드였습니다. 특정 구간에서는 우타자 상대 피안타율 0.080까지 찍을 정도로 좋은 폼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즌 내내 등판 횟수가 리그 최상위권으로 쌓이면서 서서히 무너졌고 결국 39경기 득점권 ERA 11.57까지 떨어졌습니다. 바로 어제 8월 22일 삼성전이 이 하락세의 축소판이었습니다. 배재환 선수가 제구가 전혀 안 되는 상태로 마운드에 계속 서 있었고 밀어내기 실점에 이어 희생플라이로 역전까지 허용했습니다. 경기 후 나온 설명은 1점 차가 편한 상황이라 배재환을 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배재환 선수는 그 이닝 내내 볼을 스트라이크보다 많이 던지고 있었습니다. 팬 반응은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볼을 스트라이크보다 많이 던진 배재환. 류진욱 선수는 지난 시즌 6경기 연속 멀티이닝을 소화하다 결국 부상으로 시즌 아웃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에도 같은 패턴이 이어졌고 결과는 33경기 등판에 ERA 9.11, 득점권 ERA는 15.00까지 치솟았습니다. 한 시즌 전 혹사의 여파가 아니라 올해도 관리 없이 똑같이 굴려서 나온 결과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용준 선수의 사례도 비슷합니다. 상무를 막 전역한 이 선수는 복귀 초반부터 부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말 수 없이 한 경기 더 등판시켰다가 완전히 재활을 그르쳤습니다. 7월 20일 인터뷰에서 감독은 불펜 과부하 지적에 동의 못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시점에 김영규, 배재환 두 선수는 이미 혹사 여파로 부상 이탈한 상태였습니다. 투수 운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자 기용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오영수 선수의 팀 내 타자 WAR 순위는 21위, 마이너스 0.13입니다. 2사 득점권 타석에서는 8타수 무안타,
대타로 나선 13타석에서는 타율 0.091에 그쳤습니다. 그런데도 시즌 내내 대타와 선발 라인업에 반복적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호철 선수 역시 마이너스 0.24로 하위권입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양아들이라는 표현이 자리 잡았을 정도로 고정 기용이 이어졌습니다. 6월 커뮤니티 반응에는 2루 김한별 안 쓰는 이유가 뭘까요? 라는 질문에 좋아요가 수백 개씩 붙기도 했습니다. 성적이 좋은 선수는 뒤로 밀리고 데이터가 나쁜 선수는 계속 기회를 받는 상황. 팬들이 던지는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기용을 하는가?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운영만큼이나 팬들이 지적하는 게 감독의 화법입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반응이 동의 못하겠다입니다. 7월 20일 인터뷰에서 불펜 과부하를 지적받자 나온 대답이었고, 작년 8월에도 데이터팀이 근거를 설명했는데도 절대 인정 안 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비판을 반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듣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 또 배웠다는 화법입니다. 실제로 퀵쿠크로 스윕을 당한 뒤 이 말을 했는데 팬들은 그것도 몰랐냐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7일 뒤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무너졌습니다. 배웠다는 말만 있고 그 다음이 없는 패턴이 시즌 내내 반복됐습니다. 세 번째는 나무위키에도 명시적으로 언급될 정도로 굳어진 표현,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본인이 내린 결정에 대해 코치 탓, 상황 탓, 선수 탓으로 돌리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붙은 별명입니다. 8월 20일 경기에서는 사고를 맞고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안중열 선수에게 일루로 나가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다음날 해명은 손가락질이 아니라 남은 야수가 한 명이라는 의미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팬들 반응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이었습니다. 외국인 선수를 대하는 방식도 논란이 됐습니다. 블레인 크림 선수를 문책성으로 교체한 다음날 감독은 들어가서 안 나오고 했으면 저한테 죽었을 건데 나와서 파이팅 열심히 하더라고요 라며 태도를 칭찬하는 듯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나온 발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비를 그렇게 하고 방망이도 그렇게 휘두르는데 빨리 빼야 했다. 쓸 데가 없었다. 문책성 교체를 해놓고 이틀 사이에 말이 바뀌며 선수를 공개적으로 깎아내린 셈입니다. 경기 룰을 놓고도 억울함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런다운 상황에서 코치와 접촉해 아웃된 것에 대해 그렇게 따지면 홈런을 치고 들어온 선수도 코치와 박수치면 안 된다는 논리를 폈는데 이건 볼데드 상황과 인플레이 상황을 구분하지 못한 발언이었습니다. 틀린 걸 인정하기보다 억울하다는 쪽을 택한 겁니다. 결국 패턴은 하나로 모입니다. 데이터를 반박하지 않고 부정만 하고 실수를 인정하는 듯 하다가 반복하고 본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운용에 대한 불신이 화법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번진 이유입니다. 여기서 감독 한 사람만의 문제로 끝낼 수 없는 지점이 나옵니다. 8월 12일 NC 다이노스 사옥 앞에 팬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트럭 시위가 등장했습니다. 문구는 직설적이었습니다. 선수 혹사 운영 미숙 미래 박살, 다이노스의 현재와 미래를 완벽하게 망친 감독과 단장을 당장 경질하라. 이 트럭에는 임선남 아웃과 이호준 아웃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감독 개인의 판단만이 아니라 이걸 지켜본 프런트가 시즌 내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팀 안팎에서는 베테랑 투수 부재를 지적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프런트와 감독 모두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평가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공교롭게도 배재환이 방치됐던 8월 22일 삼성전, 바로 그날 오전 NC 구단은 연고지 이전 논란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창원 잔류를 확정지었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구단이 움직일 땐 빠르게 움직인다는 걸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즌 내내 반복된 불펜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개적인 입장 하나 나온 적이 없습니다. NC 다이노스는 야수 WAR 6위, 라일리와 구창모라는 리그 상위권 선발 투수를 보유한 팀입니다. 전력 자체는 5강권과 큰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뎁스가 얇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건 감독 혼자 만든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얇은 자원을 승수로 바꾸는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누구를 언제 올리고 누구를 어디에 기용할지를 결정하는 지점에서 매번 같은 방식으로 무너졌습니다. 임지민, 배재환, 류진욱, 이용준까지 이름만 다를 뿐 패턴은 똑같습니다. 데이터가 위험 신호를 보내는 순간에 데이터와 반대로 결정을 내리는 것, 그리고 감독 스스로도 이 방식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시즌은 아직 30경기 넘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문제는 선수단의 뎁스보다 그 뎁스를 다루는 방식에 있다는 신호가 너무 뚜렷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